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드디어 새로운 단원, 자극과 반응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극과 반응의 첫 번째 단원인 감각기관 내용 중에서도 시각을 담당하는 감각기관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 단원은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감각들을 받아들이는 감각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관에서 이제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습니다. 우리가. 자, 그럼 그 자극을 받았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는지까지를 배우는 게 이번 단원의 학습 내용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눈의 구조와 기능을 알고 물체를 보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요 단원의 그 제목이 뭐였냐면 시각을 담당하는 감각기관이었어요. 자, 그럼 시각은 우리가 보는 거를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각을 담당하는 감각기관은 눈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눈알 그림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반짝반짝 빛나는 전구가 있습니다. 눈에서 어떤 자극을 받아들여 물체를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물체를 볼 수 있는 원리는요, 딱 하나입니다. 빛이 있어야 우리는 물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빛이 없으면 우리 깜깜한 암실 같은 곳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서는요, 뭐를 받아들이느냐? 그쵸? 빛이라는 자극을 받아들여서 물체를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감각기관은요, 주변에 뭐를 받아들이느냐? 주변에서 자극을 받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감각기관마다 받아들이는 자극은 다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교과서 130쪽에 본문에 밑줄을 치시고요. 자, 감각기관은요, 뭐가 있느냐? 눈, 코, 그 다음에 입, 안에 있는 혀, 맛을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귀, 피부, 이 기관들이 감각기관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관을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인데요. 일단 우리가 처음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그쵸? 세포입니다. 세포. 자, 그런데 그 세포들이 모이면 뭐가 되죠? 조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조직들이 모여서 나중에 기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기관이 바로 여기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기관으로 이제 눈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눈에서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사물의 모양이나 색깔, 사물의 거리 등을 느끼는 감각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시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각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 이런 표현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이 감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눈과 관련된 감각은 시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눈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구조는 바로 그림으로 볼게요. 여러분들 교과서 130쪽에 나와 있고요. 별표를 굉장히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 그림들은 꼭 여러분들이 여러 그 교과서나 문제집에 나오는 그림을 보고 익숙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하나하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눈의 앞부분, 눈을 보호하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바로 각막입니다. 각막. 그래서 우리 뭐 각막이 손상됐다 이럴 때 보통 많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혹은 라식 수술을 할 때 뭐 각막을 어떻게 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들. 그게 바로 각막이고요. 눈 앞부분에 있는 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안쪽에 보면 홍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홍채는요,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뭔가 지금 파란 색깔이 수정체라는 친구인데요. 수정체 위에 뚜껑처럼 덮여있는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얘 뚜껑 같은 이 친구를 홍채라고 하고요. 그림을 한번 요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얘는 좀 더 많은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는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 여러분들 거울을 봐도 쉽게 알 수 있어요. 눈을 보면 눈동자가 검은 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진한 검은 색깔이 있고요. 그쵸?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연한 갈색 혹은 뭐 연한 검은색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홍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검은색은 뭐냐? 이 안에 있는 검은색이 바로 동공입니다. 동공이 커진다, 줄어든다 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을까요? 자, 그거는 다음에 배울 거고요. 일단 홍채랑 동공이 어느 부분인지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봐도 지금 보면 여기 수정체가 이렇게 있죠. 이 수정체 위에 뚜껑처럼 이렇게 덮여 있는 게 바로 홍채다. 자, 그러면 이 홍채랑 홍채 사이에 이렇게 구멍이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동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만큼의 영역이. 자, 그래서 우리가 각막과 홍채 그리고 동공도 봤고요. 그 뒤에 수정체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배울 건데요. 우리 물체와의 거리에 따라서 눈이 달라지는데 그때 달라지는 구조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 수정체라는 친구가 두께가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렌즈의 두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조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망막입니다. 망막은요, 우리가 시각을 받아들이는 세포를 시각세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시각세포들이 모여있는 막을 우리가 망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눈의 뒤쪽 부분에 이렇게 막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망막 중에서도 유난히 이제 시각세포가 많이 모여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거기가 황반이 되겠습니다. 황반.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체를 봤을 때 이 물체를 통해서 들어온 빛이 여기서 이제 수정체를 통해서 꺾일 거예요. 그래서 이 황반에 상이 맺히게 되면 우리는 그 물체를 뭐라고 해야 되죠? 물체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맹점이라는 점이 또 있습니다. 맹점은요, 얘는 시각세포가 없어요. 황반은 오히려 시각세포가 많아서 여기에 이제 상이 맺혀야 뭔가 볼 수 있는 건데요. 맹점은요, 시각세포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 만약에 맹점에 이제 상이 맺히게 된다. 그럼 우리가 물체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는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자, 맹점은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이렇게 시각신경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통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세포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에 투명해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젤리 같은 뭔가 액체 형태의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그걸 우리가 유리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눈은요, 실제로 탁구공처럼 동그란 형태예요. 그래서 그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안에 들어있는 물체가 바로 물질이 유리체고요. 여기는 비어있는 게 아니라 투명한 물질로 차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그림을 한 번 더 볼게요. 자, 아까 봤던 그림인데요. 일단 여기 검은 자 전체에서 진한 부분은 동공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게 바로 홍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하얀 색깔 흰 자를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막이라고 얘기할 건데요. 사실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땐 눈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눈을 옆에서 보게 되면 실제로는 그 뒤에 탁구공처럼 이렇게 거대한 동그란 구 형태의 눈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전체 눈을 다 감싸고 있는 막이 바로 공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눈 전체를 그냥 두르고 있는 껍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앞에 각막 있고요. 자, 그리고 홍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수정체 있고요. 자, 이 모양체는 여러분들은 모르셔도 돼요. 진대도 모르셔도 되고요. 이 유리체는 이제 투명한 액체 형태의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망막은요, 뭐라고 그랬죠? 그쵸? 시각세포들이 모여있는 막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망막에는 우리 황반과 맹점이 있는데, 황반은 시각세포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상이 맺혀야 물질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맹점은 이제 여기 뒤에 있는 신경이랑 연결돼서 여기에는 시각세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혹시 이런 그림 본 적 있으세요? 지금 선생님이 요거를 잠깐 지울게요. 그림을 지우고, 자, 이런 현상 본 적 있으시죠? 선생님도 종종 이제 창문 밖을 볼 때 이런 눈앞에 이런 뭐 벌레 같은 게 떠다니는 거를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자, 이 현상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비문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궁금한 친구들은 한번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세요. 비문증이라고 검색하면 얻을 수 있는 사진이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안에 유리체, 아까 이야기했던 유리체 있죠? 여기가 원래는 투명해야 되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눈에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좀 질환이 생긴다던가 이러면서 여기가 이렇게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유리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빛이 들어와서 얘가 상이 맺혀서 이제 시각을 느낄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이렇게 장애물처럼 가려지는 형태가 우리 눈에서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유리체가 완전히 비어있는 진공 상태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투명한 물질로 차여 있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 사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물체를 어떻게 보게 되는지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체를 보는 과정, 얘도 별표를 많이 쳐주세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모래시계 같은 물체를 볼 건데요. 이 물체를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일단 빛이 있어야 됩니다. 빛이 이 물체를 통해서 반사가 돼서 들어와서 그 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오면 그걸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먼저 각막을 지나야겠죠? 각막을 지나서 수정체를 지납니다. 자, 수정체를 지난 다음에 어디를 지날까요? 당연히 유리체를 지나서 이제 여기 망막에 있는 시각세포들한테 전달이 돼야 될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우리가 어디에 상이 맺혀야 된다? 그쵸? 황반에 상이 맺혀야 우리가 그거를 볼 수 있다. 시각을 인지할 수 있다. 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제 시각세포들이 그 전달받은 자극을요, 시각신경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전달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신경은요, 뇌랑 이렇게 이어져 있고요. 그 신경을 통해서 자극이 이렇게 뇌까지 전달이 돼서 이제 대뇌에서 내가 모래시계라는 물체를 봤어 라고 이제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물체를 보는 과정이 되는 거고요. 이 눈 구조를 일단 알고 있어야지 얘가 단계적으로 이렇게 오다가 시각신경을 지나서 뇌로 전달이 된다까지 알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거기 교과서에 작은 Q라고 질문이 나와 있죠? 시각세포가 받아들인 자극은 무엇을 통해 뇌로 전달되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뇌로 전달되기까지에는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될까요? 시각신경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시각 형성 과정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체에서 나온 빛이 각막을 지나서 어디를 통과해야 되죠? 수정체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자, 수정체 통과한 다음에 유리체 지나서 망막에 닿을 거예요. 자, 그럼 망막에 이제 시각세포가 모여 있어요. 거기에 전달이 돼서 이제 그 자극이 시각신경으로 이어져서 뇌로 전달된다. 이 과정을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교과서 여백에다가 이 화살표 내용을 한번 써주세요. 빛에서부터 시작해서 뇌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을 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요거 다 시각신경이라고 이야기했죠. 이제는 물체를 어떻게 보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볼 건데요. 두 가지 경우를 볼 겁니다. 첫 번째는 밝기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눈에서 일어나는 일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물체와의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눈에서 벌어지는 일이 달라져요. 자,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눈에 대해서 수업하기 전에 과제를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 그림, 여러분들 교과서 130쪽에 나와 있는 눈 그림을요, 직접 노트나 A4 용지에 그려보고 그리고 각각의 구조들에 대한 이름을 적어 오시는 것이 바로 과제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학교에서 과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